심리학과 교수인 톰 포스트매스는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하다가 세동강이 나게 되어 모든 사람은 이곳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행성 A, 승객들은 옆좌석을 돌아보며 괜찮은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 심지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행성 B,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 아수라장이 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은 탈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힌다. 포스트매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97%는 우리가 행성 B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하곤 했다. 진실은 거의 모든 경우 우리는 행성 A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타닉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피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목격자는 공황이나 히스테리의 징조는 없었다.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승객도 없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과는 달리 델라웨어 대학의 재난연구센터는 1963년 이래 700여 건의 현장을 연구한 결과 대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살인, 강도 등의 범죄율은 일반적으로 감소하며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공황 상태에 쉽게 빠진다는 신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뉴스 때문이라고 저자는 답합니다. 뉴스는 예외적인 것만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는 테러리스트의 공격, 격렬한 폭동, 자연재해 등 예외적인 사건일수록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비관적인 뉴스에 취약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편향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이끌립니다. 과거 인류가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 거미나 뱀을 보고 겁을 먹는 편이 두려워하지 않는 편보다 생존율이 높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죽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용성 편향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기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생존자는 영국 학생들뿐이었고 무인도에는 몇 마일을 가도 해변과 조개 껍데기, 물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 소년들은 넬프라는 소년을 집단의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랄프의 계획은 무인도에서 즐겁게 지내면서 살아남고 지나가는 배가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연기 신호를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무인도에서 잘 지냈으나 점차 불을 살피기보다 웃고 떠들며 놀기에 바빴습니다. 멀리서 배가 지나갈 때도 그들은 불을 지키지 않고 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랄프는 화가 나서 다른 소년을 비난했고 이는 서로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흘러 영국 해군 장교가 무인도에 도착했지만 그 섬은 이제 연기가 나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3명의 소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51년 영국의 교사 윌리엄 골딩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골딩의 파리대왕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20세기의 고전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윌리엄 골딩의 삶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고 알코올 중독자이며 우울증 성향이 있었고 어린 자식을 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이 일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지를 찾아다녔는데 실제로 피터라는 선장이 아타섬이라는 무인도에서 누쿠알로파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 기숙학교에 15개월 동안 실종된 학생 6명을 구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학생 6명은 호기심에 배를 빌려 항해했지만 잠이 들었고 강한 파도로 인해 방향타와 돛이 찢어져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피터 선장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즈음 아이들은 이미
제대로 갖추고 살고 있었다. 먹을거리를 가꾸는 정원과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 속을 비운 나무 둥치, 이상한 무거운 것들로 만들어진 체력 단련장, 배드민턴장, 밥장, 언제나 꺼지지 않는 불. 이들은 낡은 카난자로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냈다. 소설 파리대왕에서는 소년들이 난투극을 벌이지만 현실의 소년들은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1년 이상 잘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은 농사, 요리, 경비 등의 임무를 위해 면밀하게 명단을 작성한 뒤 두 팀으로 나누어 일했고 가끔 다투는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각자 섬의 반대편으로 가서 생각할 시간을 보내고 진정이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 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현실 세계의 파리대왕이라 말합니다.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존재했던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신체가 강하고 똑똑했습니다. 20만 년 이상 존재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 등장 직후 멸종하였습니다. 호모사피엔스보다 강하고 똑똑한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하였을까요? 저자는 사교성으로 인한 사회적 학습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똑똑했지만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을 발명하거나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호모사피엔스는 비록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다른 호모사피엔스는 많은 것을 서로 배우고 발전시켰습니다. 네안데르탈인 개개인은 똑똑했지만 집단으로서는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덜 똑똑했지만 다른 이와 잘 소통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 발달 역시 사교성의 산물이며 언어는 호모사피엔스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의 좋은 예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쏩니다. 그러나 세뮤얼 마셜 대령이 군인 집단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그들 중 15에서 25%만이 실제로 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중요한 순간에 대다수가 망설였고 이런 상황에 좌절한 한 장교는 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병사들은 장교가 감시할 때만 총을 쏘았습니다. 마셜은 300명이 넘는 병사들로 이루어진 대대에서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36명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사들의 경험이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참과 숙련된 고참 사이에 별 차이점이 없었고 대다수는 훈련을 잘 받은 명사수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애국자였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자 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사상자는 소수의 군인들이 행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은 인간 본성을 알기 위한 실험으로 영화 엑스페리먼트로도 유명합니다. 피험자들은 9명의 교도관, 9명의 죄수 역할을 맡아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실험입니다. 죄수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은 두 번째 날이 되자 반란을 일으켰고 교도관은 죄수들을 진압하기 위해 온갖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죄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배설물 냄새가 나는 감방에서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자존감 상실로 한 명씩 굴복했으며 교도관들은 자신의 권력을 즐겼습니다. 파트타임 영화 제작자인 르텍시에르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자료를 보곤 곧바로 흥미를 보이고 스탠퍼드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이 실험을 생각해낸 사람은 짐바르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부생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제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짐바르도는 40년 동안 수백 건의 인터뷰와 기사에서 실험의 교도관은 아무 지시도 받지 않았고 각종 규칙, 처벌 및 수감자들에게 가한 모욕 등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17가지 규칙 중 11가지를 제피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는 것, 수감자의 옷을 벗기고 15분 동안 서 있게 하는 것 또한 제피의 생각이었습니다. 제피는 실험 이전에
다른 교도관에게 체인과 방망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고, 실험 중에 짐바르도와 제피는 교도관들에게 수감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그러지 못하면 질책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압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리학 박사인 알렉산더 하슬람과 스티븐 라이처는 BBC에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을 실시간 방송으로 재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슬람과 라이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들이 실험을 완전히 통제할 것. 둘째, 윤리위원회는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경우 실험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사람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무너져 내릴까? 생각하며 시청했지만 2002년 5월 1일 이 실험의 영상이 방영되었을 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전 실험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슬람과 라이처는 교도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관찰만 했습니다. 관찰 결과 교도관과 수감자들이 음식을 같이 먹었고 싸움이 벌어지면 대화로 해결했으며 실험 7일째에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에서 외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